다음 발표해 주실 분은 체육계열 학생들의 미래 진로라는 주제로 경기대학교 서일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예, 잠시만요. 어, 갈수록 참가자분들이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 스포츠 교육 한마당의 체육계열 학생들의 취업 진로 상담 및 지도 전략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게 될 경기대학교 서일한 교수입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저의 핸드폰과 이메일 적어놨는데요. 진로 상담이다 보니까 학생들 들으시고 언제든지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진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이나 주요 학력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는 경기대학교에 오기 전에 한미약품에서 23년간 영업, 마케팅, 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고요. 2019년 1월달 한미약품 나와서 1년 6개월 정도 GTN 스포츠 바닥제 회사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달에 경기대학교에 부름받아서 경기대학교 출근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주 출신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ROTC 육군 중위로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서 23년 현장 경험을 쌓고 제 개인적인 사업도 하다가 대학 교수가 됐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을 오늘 체육계열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진로 상담에 앞서서 현재 한국 스포츠의 이슈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배구 보시느라고 다들 귀가 일찍하셨죠. 어제 배구가 안타깝게 졌지만 오늘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예, 맞습니다. 한일전을 이기고 세계 랭킹 4위 터키를 이기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한 대한민국 여자 배구였습니다. 이제 제32회 도쿄올림픽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있을 2002년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 스포츠의 이슈가 집중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스포츠 인프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결합 디지털 시대의 핵심이다 라고 했는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등 대표적인 글로벌 스포츠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투자와 정부 주도 서비스 디지털화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은 스포츠 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맨 아래 보시면 증강현실, AR이나 가상현실, VR 기술은 스포츠와 결합하여 다양한 가상체험, 체육시설로 만들어졌으며 AI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레슨 및 연습 시뮬레이터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스포츠 시설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19년 개장한 핫스포 스타디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글로벌 IT 그룹인 휴렛패커드사가 파트너로 참여하여서요. 스마트 스타디움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천연 잔디구장을 이동시키고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NFL 경기장으로 동시 활용하는 것이 스마트 시스템의 주요 축이라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좌측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이 뭐냐? 이 천연잔디 축구장이 레일을 타고 우측 관중석 지하로 이동하는 단계인데요. 불과 20여 분이면은 천연잔디 축구장이 우측 관중석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밑에 NFL 구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한 경기장에서 두 종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2007년도에 휴스톤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도요타 센터에서는 제가 일요일 날은 야오미 나오는 휴스턴 로켓츠의 농구 경기를 봤는데 수요일 날 거기서 똑같은 장소에서 아이스하키를 하더란 말입니다. 저희 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이때 체육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은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북런던에 위치한 하스버 스타디움 전경입니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시설에도 이제 첨단 기술의 접목을 넘어 물리적 인프라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키는 디지털 트윈까지 도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객체에 대한 디지털 복제 기술로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 객체를 제어, 관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변화를 예측하거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요즘 코로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죠. 디지털 트윈은 이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스마트 교통 시스템, 스마트 홈 빌딩 시스템, 스마트 재해 대응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혁신적 변화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스포츠 이슈와 현황, 진단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코로나 전에 우리는 서력으로 BC와 AD로 나누었다고 하면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이전 세상과 코로나 이후 세상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국 스포츠에 미친 영향으로 프로경기 무관중 진행하고 있고요. 헬스클럽, 스키장이 영업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지금 축구장, 테니스장, 기타 운동시설들이 전면 폐쇄 상태입니다. 자, 경희대학교 김동훈 교수는 공이 멈추면 경기가 멈춘다. 코로나는 공이 멈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이 다시 굴러가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공은 공익, 공생, 공존, 공유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공이라는 글자를 180도 돌리면 운이 된다고, 공을 들이면 운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앞당긴 온택트, 초개인화 시대에 스포츠는 더 고급스럽고 접근하기 쉽게 변할 것입니다. 과거 국가나 기업이 스포츠를 끌고 갔다면 이제 개인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고 스포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뀐 세상에서 정부는 스포츠에 지원을 해야 하며 기업은 스포츠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2020년 4월 1일 기준 한국체육학회에서 조사한 전국의 체육계열 학과의 현황입니다. 4년제 대학이요. 404개. 체육계열 학과가요. 3년제 71개. 2년제 80개. 토탈 555개의 체육계열 학과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체육계열 학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8학번인데요. 제가 체육학과 다닐 때만 해도 체육학과, 체육교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정도가 다였습니다. 이제는요. 체육학과는 기본이고 체육의 교육을 접목해서 체육교육학과, 체육의 과학을 접목해서 체육과학부 또는 스포츠과학부, 또 스포츠의 의학을 접목해서 스포츠의학, 스포츠의 산업을 접목해서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생겼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스포츠와 행정, 스포츠와 미디어, 그 외에 스포츠 지도학과, 태권도학과, 경기지도학과, 골프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특수체육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국제스포츠 내자학부 등 무려 100여 개에 달하는 과들이 지금 새로 생겨났죠.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하면 학생들이 교수님, 졸업을 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80년대하고 90년대는요. 80년대는 4년제 대학만 나오면 대부분의 분들이 취업을 하던 산업화 시대입니다. 스포츠도요. 1984년 LA 올림픽을 기점으로 상업화가 시작됐는데 이때 나타난 스타가 마이클 조던입니다. 대한민국은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화의 성공을 이루는 시기죠. 스포츠와 같이 산업화를 일궈냈죠. 그런데 언제부터 힘들어졌느냐. 제가 1993년 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도 6월 30일 군대를 전역하였는데요. 이때 저의 동기가 3,500명이 거의 99.9%가 취업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1997년 12월 IMF가 오면서요. 대한민국의 취업 단절 세상이 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요.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기계가 하고 로봇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은 더 힘들어지게 되죠. 정말 힘들까요? 저는 아직도 갈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 위에서부터 대학원서부터 맨 밑에까지 써놨는데요. 한 100개가 넘겠죠. 일반적인 직업군과 보편 타당한 직업군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직업군을 적어놨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한번 볼까요? 체육심리사, 스포츠정책과학연구원,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KOC, 세계 태권도연맹. 지금 체육계열 학생들이 나와서 가장 가고 싶은 직업군이 아닐까요? 제가 이틀 전에 스포츠정책과학원에 가서 한국체육학회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스포츠정책과학원에는요. 박사들만 40여 명 있는데 이분들이 다 연구원으로 취직되어서 거기서 체육정책, 체육기획, 체육학술 분야를 나눠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요. 엘리트 체육을 어떻게 하면 지금 올림픽, 대한체육회, KOC도 있지만 엘리트 체육을 어떻게 키울까? 이 산하단체만 70여 개가 넘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요? 88 올림픽 인형으로 만든 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인데 정말로 체육계열 학생들이면 꼭 한번 가고 싶은 것이죠. 제가 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일자리 창출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예, 이사장님 전화 오셔서 서해란 교수님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 좀 주십시오 하는데 예, 정말 가서 열심히 해서 저희 후배들이 일자리 창출 많이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얘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중에라도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언제든 질문하면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하는가 얘기했는데요. 사주팔자. 연월일시, 태어난 연월일시를 얘기하는데요.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는 못 바꾼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산에 유명한 스님이 한 분 살았다고 합니다. 들리는 바로는 아직까지 한 명도 그 스님의 말문을 막히게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똑똑한 아이가 손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주고 스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스님, 이 새가 죽은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건가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스님이 살았다고 하면 목졸라 죽여버리고 죽었다고 하면 날려보내야지. 아, 내가 드디어 이 스님을 이기는구나. 스님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애야, 그 새의 생사는 네 손에 달려있지 내 입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다. 꼬마는 새를 날려보내며 말합니다. 스님,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십니까? 그러자 스님이 대답하죠. 예전에 나는 정말 멍청한 아이였다. 그러나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 지혜가 생기더구나. 너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구나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아이는 슬픈 기색을 보이며 말합니다. 스님, 어제 어머니께서 점을 보고 오셨는데 제 운명은 아주 엉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님은 잠깐 동안 침묵하더니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애야, 내 손금을 한번 보여주렴. 자, 이것은 감정선, 이쪽은 사업선, 이건 생명선. 자, 그럼 이제 너의 주먹을 꼭 쥐어보렴. 아이는 주먹을 꼭 쥐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애야, 내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은 어디에 있느냐? 스님, 바로 제 손 안에 있죠. 그렇지. 바로 내 운명은 내 손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운명을 포기하지 말거라 얘기하더랍니다. 이게 성철 스님의 일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운명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멘토와 롤모델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살면서 롤모델과 멘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이 돌아왔죠. 나한테 정말 바른 길을 알려주고 지름길을 알려주는 롤모델이 있었고 멘토가 있었다면 제가 훨씬 더 빨리 더 좋은 길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주고 싶습니다. 저는요, 아까 전주에서 출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 꿈은 직업군인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각자의 자기 장래 희망을 얘기하라 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나는 체육대학에 가서 체육학 박사가 돼서 체육 교수가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난 체육학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 체육학과 정말 가고 싶다. 저의 첫 체육학과에 대한 로망이었죠. 저희 아버님은 소방공무원이었고요. 저는 오형제 중 넷째입니다. 공무원 혼자 벌어서 5명을 대학 보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희 큰 누나는 공부를 참 잘하셨어요. 아버지한테 고3 때 얘기하죠. 아버지 저 서울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큰 누님한테 얘기합니다. 큰애야, 네가 서울로 공부하게 가게 되면 네 동생들은 대학을 보낼 수 없단다. 결국 큰 누님은 전주에서 제일 등록금이 싼 전북대학교를 입학합니다. 그리고 제가 넷째가 제가 대학 갈 때 전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저 서울로 대학 가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일하나 오형제 중 한 명은 서울로 하나 가야지 않겠냐? 아빠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 서울로 학교를 가거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오늘따라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자, 체육계열 학생들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계열 학생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저는 경험치와 사회성, 자신감을 얘기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경기대학교 학생하고 상담을 하는데 한 몇 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졸업 후에 뭘 할 건가?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졸업 후에요. 자격증하고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 전 아직 자격증도 부족하고 영어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왜 했다고 영어를 왜 하려고 하는데 취업하기 위해서 한답니다. 그럼 내 생각은 틀리다. 취업을 하고 그 안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면 안 되겠니? 교수님도 취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 안에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단다. 사회는 자격증이 있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를 너희들은 바랄 것 같지만 실제 기업에서는 자신감 있는 친구를 더 좋아한단다. 너의 경험치와 너의 사회성을 보는데 자, 그러면은 굳이 왜 많은 시간을 네 돈을 투자해가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걸 쌓니?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 그걸 충분히 회사에서 배움을 쌓을 수 있을 텐데. 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험치. 저 경험치를 참 중요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연 대학 4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시고 사회 나가서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대학 다니면서요. 참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수영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서 여름엔 수영장에 가서 인명구조를 했고요. 1990년도 무주리조트 오픈할 때 오픈 멤버로 가서 스키 페트롤을 4년 했습니다. 또 시간 나는 대로 도서관에서 빵도 팔아봤고요. 근로장학도 해봤고요. 명동에 나가서 토끼탈, 사자탈을 쓰고 행진도 해봤고요. 백화점 아르바이트도 해봤습니다. 사회 나와서요. 전 편의점 알바도 해봤고 대리운전도 해봤어요. 그 경험치가 제가 힘들 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니 난 저것도 해봤는데 이걸 못해? 세상 모든 일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사회성. 사회성이 뭐냐? 자, 오늘 처음 만난 최원석 교수님이 저는 10년 만난 친구처럼 너무 가깝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10년 만에 만났는데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제 만난 친구처럼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느냐죠. 언제 그 사람 재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요. 333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3초, 30초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3분이면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요. 가평에 가면요. 잣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게 웬 가평 자신감?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죠. 근자감. 이건 웬 근거 없는 자신감? 여러분들 자신감, 가평 자신감, 근자감 가지셔야 됩니다. 회사에 면접을 가면요. 여러분들 자격증과 여러분들 영어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자, 서울 한가운데 남산이 있는데 너는 이 남산을 수원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포크레인 달라고 하시겠어요? 우주선 달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저 삽 하나만 있으면은 저는 남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공이산이라는 과거 중국에 설화도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자신감을 보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들 사회 나갔을 때요. 경험치, 사회성, 자신감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요.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또 M포 세대라고도 합니다. 방금 얘기한 세 가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요. 또 외모와 건강을 포기하는 세대. 근데요. 정말 그게 맞을까요? 방금 제가 얘기한 여러분들 해보기나 했습니까? 도전해 보셨습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저는요. 1993년 12월 2일 날 제 눈 왼쪽에서부터 밑에까지 경동맥이 끊어져서 그날 피를 반 이상 흘려서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다쳤어? 총으로 맞아도 이렇게 깊은 상처가 안 나는데 당신 어제 피 반 이상 흘려서 난 당신 죽은 줄 알았는데 전 그날 이후 저희 제 가훈이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저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그날 이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죠. 여러분들도요. 자신감 가지면요.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는 꿈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사례가 많은데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터라고 써놨는데요. 이 터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터는 잘 잡으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죠. 예, 터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 동기들이 95년도 제대하고 3,500명이 똑같이 취직을 하는데요. 전국에 흩어져서 취업을 했습니다. 부산, 전주, 춘천, 강릉, 수원, 강남, 강북. 그런데 이 친구들이 20년 지나니까요. 똑같이 집 한 채, 33평 집 한 채, 차 한 대, 오늘 저녁 술값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친구들 집값은 한 3억에서 5억쯤 가고요. 수원서 사는 친구들은 5억에서 7억쯤 가고 강북에 있는 친구들은 6억에서 한 8억이 가는데
강남에서 터잡은 애들은 15억, 20억이 넘더라고요. 똑같은 돈으로 똑같이 집을 샀는데, 물론 똑같은 돈은 아니겠죠. 터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만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이 뭐냐? 여러분들 10억쯤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100억쯤 가지면? 1000억쯤 가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1000억 가진 부자가요. 출근을 합니다. 대표이사로. 매일 불평투성이에요. 너 오늘 일 왜 곧다구로 해? 너는 어제 내가 하는 일 다 했어? 너는 왜 이 시간에 커피 마시고 있어? 너는 왜 담배 피러 가? 그 사람 삶은 행복할까요? 제가 얘기합니다. 집 한 채 있고 차 한 대 있고 오늘 저녁 술값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대학 교수가 되니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습니다. 더 잘하실 수 있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대요. 키 작지 못생겼지 말 많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도 저는 사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 관련 학생들의 진로. 자, 여기 쭉 써놨는데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 동기들 얘기 좀 해볼까요? 저희 대학 동기 중에 지금 미국에서 치과 의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육학과 나와서요. 또 한 친구는 대한항공 기장이 됐어요. 제주도 가서 훈련받고 자격증을 따서요. 한 친구는요. 저 어딘가 써놨는데 강남 유명한 영어 학원의 1타 강사예요. 체육학과 나와서요. 또 어떤 친구는 지금 롯데 아울렛 있죠? 이천에 가면 그 앞에 골프장 사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축구 감독, 야구 감독 많이 있고요. 하고자 하는 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얘기하죠. 갈 데가 없어요. 왜 갈 데가 없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롤모델이었고 여러분들 멘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롤모델을 찾고 멘토를 찾아가서 제가 뭘 잘하는데 어떤 걸 하고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10년 걸릴 일이 1년, 2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취업을 할 거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거냐 판단하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동호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직업군으로 가질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요?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잠깐 받고 또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럼 계속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체육학과 나오고 체육교육학과 나오면 뭐 하느냐 말씀드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좋다는 체육교사를 할 수 있겠죠. 예, 저도 제가 다니던 89년도 89학번들은 경희대 체육학과, 다른 체육과도 마찬가지였어요. 30%의 중등 정교사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체육교육학과는 100% 나오죠. 교직 이수하면. 예. 근데 지금은 체육학과가 10%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체육학과, 체육교육학과를 나오면은 예, 체육 중등학교 체육교사가 될 수 있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경기대학교를 갔는데 경기대학교 학생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는 졸업 후에 뭐 할 거냐?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대학원을 가고자 합니다. 대학원을 왜 가려고 하느냐? 보통 대학원을 가면 석사, 박사를 받아서 연구원이 되거나 대학 교수가 되고자 하는데 또 하나는 요즘 학생들이 우리 때도 그랬다. 취업이 안 되니 도피성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는 어떤 경우냐 했을 때 이 친구가 저는 맨 마지막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례를 얘기 드렸죠. 나는 네가 취업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취업을 하고 석사, 박사를 받아도 충분하다. 또 하나는요.
제가 10년 전에 전 한미약품 23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저도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막역하게나마 나중에 대학 교수가 한번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꿈을 꿔봤죠.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죠.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20년 뒤가 되면 지금까지의 대학 교수님들은 공부를 하고 석사를 받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를 받고 오셔서 포닥하고 오셔서 연구하시다가 대학 교수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2020년이 넘어가면 바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10년, 15년 이상 다닌 분들 중에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대학 교수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지금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교들은 가장 큰 문제점이 학생 수급입니다. 학생이 없어서 대학 교수님들이 학생 구하러 나가기 바쁘죠. 심각한 문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대학을 들어왔어요. 취업이 문제죠. 대학문을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대학 교수님들이 한 번도 취업해 본 적이 없어요. 뭔가 가이드를 해줘야 하는데 가이드 해줄 게 없다는 겁니다. 경험이 없으니까요. 물론 제자들 통해서 인맥 통해서 인프라를 통해서 보내시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10년, 15년 경험 있는 분들이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뽑아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대학에 간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만 하셨다면 지금은 대학 교수들이 강의하는 건 기본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논문 쓰고 연구해야겠죠. 또 뭘 하냐. 산학협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학생들을 인턴을 보내고 취업을 시키는 데까지. 대학이 이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과거 대학을 학문을 하는 데였다고 하면은 이제 대학은 취업을 하는 하나의 과정?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저는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넌 뭘 하고 싶은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래라. 하고 싶은 거래라. 자격증을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를 배워라. 아니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운동 좋아하시면 운동을 하고요. 여행을 좋아하시면 여행을 하십시오. 저는 2016년도에 직장에 휴가를 얻어서 한 달간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제주에서 27코스 올레길을 걷고 한라산을 2번 올라갔다 왔죠. 아까 제가 편의점 알바도 하고 대리기사도 해봤다고 했잖아요. 전 사회생활 하면서 해봤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하는지. 지금 대학생들이요. 고민만 하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충분히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분만 더 얘기하고 맞춰도 되겠습니까? 이동우 교수님. 네, 마무리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예, 예. 자,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는데요. 저는 또 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죠. 뭐 친구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요 시골에 올라와서 등록금 내기도 힘들고 졸업도 깝깝합니다. 사회 나와서 취업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조언합니다. 그래? 그럼 대학을 가. 그럼 대학을 가면은 학사장교 ROTC 제도가 있습니다. 4년 장학금을 주죠. 등록금을 주고 또 요즘은 품위유지비도 줍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7급 공무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죠. 자, 얼마나 좋은 직업군이 있고 네가 그 길로 직업군을 선택하면 네가 누구보다 운동도 잘하고 체력도 되는데
나는 그 길로 가서 너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왜 벌써부터 포기하지 말고 그쪽 길을 가면 좋겠다. 또 여기 보면 리조트 쪽에도요. 체육계열 대한민국에 리조트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10손가락 이하였는데요. 지금은 셀 수도 없는 만큼의 리조트 업계가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자신감 가지시고요.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대고 법칙, 되고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여러분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저의 오늘 발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체육계열 학생들의 미래 진료라는 주제로 서혜랑 교수님의 경험과 사례 중심을 바탕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교수님, 예. 체육 관련 학생들이 진료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예. 그 직업군들이 나옵니다. 거기 예, 보면은 예.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를 하셨는데 예.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좀 제가 시간 좀 여유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요. 네. 앞에 보면 맨 앞에 파란 줄은 이게 체육학과나 체육교육학과가 할 수 있는 직업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육과학 관련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뒤에 요 색깔은 스포츠의학 쪽이고요. 그 다음 요쪽 보이시나요 지금? 아니, 마우스 화면이 보이시나요? 내려갔습니다. 화면이 내려갔나요? 예. 잠시만. 이것은 지금 보이시나요? 아니요, 안 보입니다. 공유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이시나요? 교수님? 아니요, 안 보입니다. 아직. 이게 화면이 잠시만요. 지금도 안 보이시고요. 예. 공유 새로 공유. 안 되죠. 말씀으로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면. 예. 제가 맨 위에 색깔 칠한 건요. 체육과 체육교육학과들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 그 다음에 체육과학부, 스포츠과학부 애들이 갈 수 있는 직업군. 그 다음이 스포츠의학, 스포츠보건 쪽이 갈 수 있는 직업군. 그 다음이 스포츠 산업경영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직업군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체육계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 외에 그런 것들을 좀 표시해 놨습니다. 학과별로 이제 갈 수 있는 취업할.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경기대학교 서일환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 오랜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스포츠 지도자 분과를 위해 가지고 발표해 주신 네 분, 중앙대 전희준 교수님, 경일대 김경호 교수님, 계명대 최원석 교수님, 경기대 서일환 교수님, 너무너무 준비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회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은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종식되어 직접 대면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회원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스포츠 지도분과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공군사관학교 이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랑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